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4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요즘에 날이 완연한 봄으로 가고 이러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게 노란색 송화가루라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간이 지금이네요. 6시부터 10시 사이 오전 그 사이가 송화가루가 가장 많이 날린다고 합니다. 네,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어린이 또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송화가루로 인해서 호흡기 건강 관련 질환도 악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시간대에는 환기는 좀 자제하시고 외출하셨을 때는 그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4월의 마지막 날 아침,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버스 파업 유보입니다. 버스 파업을 두고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아침 출근길 대란 겪으면 어떻겠는가, 또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텐데요. 네. 서울시내 버스 노사협상이 일단 결렬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9시간 동안 무려 마라톤 협상을 계속 이어갔고요. 합의에는 결국 이르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새벽 4시에 첫 차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준법 투쟁은 말 그대로 규정대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 출발하고 급출발, 급제동,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에 따른 버스 대란 사태는 피했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어떤 안건을 두고 노사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겁니까?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개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또 경기 인천 버스 기사들과 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기본급을 8% 인상해야 한다. 또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입장이 전혀 다른데요.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면 임금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임금이 15%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참에 상여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서 임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임금 인상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협상 결렬로 준법 투쟁을 지금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혹시 파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준법 투쟁을 하면서 계속 사측을 좀 압박하겠다, 이런 서울시를 압박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전면 파업, 총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가 협상 일정은 잡지는 못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측이 물밑 협상은 아마 당분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시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퇴근 시간대 많은 승객이 몰리잖아요. 그 시간대에 열차를 추가로 투입을 하고요. 또 출근 때 혼잡 시간을 산정을 하는데 그 시간도 1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열차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각 지자체가 또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승객들 불편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네, 파업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텅텅 빈 새 아파트입니다. 네, 새 아파트가 텅텅 비었다는 건 입주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준공후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악성주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이게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2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으로 북적거려야 할 아파트 단지가 마치 유령 도시처럼 을씨년스러운 풍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분양된 주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달 연속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6만 8,900여 가구로 전달에 비해서
1.6%가량 줄어들었거든요. 또 수도권에서만 1,000가구 이상 줄었고요. 지방도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미분양된 주택은 감소했는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숫자도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가량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 공급량 줄어드니까 아파트 입주 청약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고 해도 미분양 주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1,300가구 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하니까 또 주택 수요도 많고 그래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쌓이면서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주택시장 불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건설업체하고 금융업체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네. 참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그럼 우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준공후 미분양 분양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금을 모집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에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팔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추가 등록을 앞둔 리츠 매입 물량을 포함해서 2,000가구가량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움직임에도 아까 제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숫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세 발의 피 이 정도밖에 네. 안 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5억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졌는데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되면 반값에 2.5억에 팔고 이러면 팔리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사줘? 그래서 건설업체를 다시 살려. 네. 이게 뭐가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주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5억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고. 그럼 2억 5천 정도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집값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막는 현상도 나타나고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벌어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5월 상술주의보입니다. 네, 5월 상술주의보. 어떤 상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사진 찍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매년마다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생전에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소비자들의 욕망을 거꾸로 상술로 이용하는 악성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사진관에서 SNS 등을 통해서 가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한 후에 막상 촬영을 한 뒤에는 고가의 앨범이나 액자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본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진만 찍어준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다 사야 되고. 그건 다 사야 되고 사진만 찍어준다는 거. 찍어만 준다. 야,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보죠. 최근 3년 3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에 관한 신청 접수가 1,228건이었습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가 182건으로 전체 한 7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이걸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계약 해제 관련 사례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계약 불이행, 부당행위 등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습니다. 네, 무료 사진이라고 했으면 사진을 찍어주고 가져가는 것까지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원본 사진은 돈을 받고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무료 촬영은 어떻게 보면 유인 수단인 거예요. 네, 그 후에 맞습니다. 돈을 요구한다는 건데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해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가운데 10만 원 미만 계약이 75건으로 일단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피해 금액도 62건이나 됐고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도 19건이나 됐습니다.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보고 방문을 했지만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평균 계약 금액은 무려 75만 원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어이구, 이런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일단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공짜로 찍어준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사진 찍기 전에 물어보셔야지. 사진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기 전에 진짜 원본 파일 주실 수 있나요? 액자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건 조그맣게 사진 현상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크게 현상해 주는 겁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만 찍어주고 난 다음에 조그만 사진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 사항들을 꼼꼼히 일단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많이 접수된 사업체에 광고 홍보 시에 촬영 외에 원본 사진 파일 제공, 앨범, 액자 제작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사진 공짜로 찍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앨범 공짜로 주겠습니다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고, 생각합니다. 아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볼까 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런 상술에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알아보고 하나하나 체크해본 뒤에 사진 촬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치매 위험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하는데 어떤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어제였죠. 국내 연구팀이 40세 이상 남녀 가운데 5년 이내 뇌경색이 발생한 11만 8,700여 명을 7년 3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떨어지는 2형 당뇨병을 5년 이상 앓은 뇌경색 환자는 치매 발병률이 최대 1.5배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치매 발생 위험도도 46.7%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뇌경색 환자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이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해서 40세에서 64세 사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2형 당뇨병 기간을 앓는 기간이 길수록 치매 발병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요. 또 젊은 연령층 가운데 2형 당뇨병을 5년 이상 앓는 경우에 치매 발병 위험도가 1.84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치매 위험이 더 높은 이유가 뭡니까? 2형 당뇨병의 특성과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2형 당뇨병이 젊은 나이에 시작된 경우에는 뇌혈관 손상이 장기간에 누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이후에 치매 발생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당뇨로 취약해진 뇌가 뇌경색까지 발생하면 2차 신경 손상과 염증 반응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경색 환자 가운데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혈당 조절과 인지 기능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연령일수록 2형 당뇨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뇌 손상이 장기적으로 계속 누적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당뇨병 조절을 잘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뇌로 뭔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뇌경색이 발생하면 그러면 바로 치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게 혈관성 치매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구나. 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큰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풍까지 불어오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납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인데요. 다만 서울과 인천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7도로 다소 덥다 싶을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과 고온 현상은 내일 꺾이는데요. 전국에 최대 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에는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적어서요.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는 종일 내리다가 밤이면 그치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막다가 토요일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져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연예계 소식을 정리해 주시는 또 책임지는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핫한 연예계 뒷이야기를 이른 아침에 이 맨손 운동처럼 여러분을 꽉꽉 눌러서 잠을 깨워드리고 싶은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닝커피처럼 달콤 쌉싸름한 이 연예 뉴스를 여러분에게 딱 아침부터 대접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영양 듬뿍 들어있는 그 아침밥처럼 든든한 연예계 소식도 제가 또 아주 많이 들고 왔거든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지난주에 연예계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연예계의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최근 한 인기 프로그램에서 출연했던 출연자의 사망 소식입니다. 네, 자,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씨. 네. 네, 최정아 기자 준비하셨죠?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 구본상 씨가 자신의 SNS에 이 놀라운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 축구선수였었던 강지용 씨의 부고 소식을 알린 겁니다. 37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고 강지용 씨는 지난 2월 부부 갈등 솔루션을 제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2달 뒤인 4월 22일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들려와 한 주간의 이 시청자들의 애도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인이 뭔가요? 지금까지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사망했다 이것만 이제 담백하게 어떻게 보면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제 고인이 사망 전에 방송을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픈 가정사 이런 고통을 좀 호소한 적이 있어요. 처음 이제 공개됐던 건 뭐였냐면 생전에 이제 강지영 씨한테 형이 있는데 형이 사업을 하셨고 네. 이 형을 위해서 보증을 섰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담보, 보증, 뭐 대출 문서 이런 게 다 이제 본인한테로 날아오고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었던 얘기를 고백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혹시 이 사망 배경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고백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사실이 이제 강지현 선수가 축구 선수잖아요. 20살에 U20 이게 이제 2007년이었는데 U20이란 건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에 뽑혔고 그다음에 2009년에 프로 이제 구단에 입단을 해요. 그래서 한 5개 구단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 11년을 열심히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봉 뭐 잘 나갈 때는 1억 5천만 원도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11년을 떴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이제 그 돈을 부모님한테 다 맡겼다고 그래요. 선수 활동하는 동안. 그런데 그 미혼일 땐 괜찮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그거 저 맡겼던 돈 좀 돌려주세요. 네, 이랬는데
못 돌려준다. 돈 돌려줄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집은 부모님이 50평채 아파트에 사는데 이 집이 팔려야 돌려주지. 이제 이런 식이니까 사실 본인은 이제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강정 씨가 이제 화학 제조 공장 은퇴한 뒤에 화학 제조 공장에 가서 한 월 30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걸로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다 같이 또 뭐 있는 빚 이런 거 다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자다가 그대로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네, 고인의 죽음으로 주변 뭐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은 아무래도 고인의 아내일 텐데요. 이 장례식을 마친 다음입니다. 26일이죠. SNS를 통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내 남편을, 우리 아기 아빠를 여전히 사랑한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라면서 애끓는 신경을 밝혔고요. 이 과거 고인의 소속팀이었던 부천FC 1995, 강원FC, 이 포항 스틸러스 역시 SNS에 고인을 따로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고인이 주장까지 했었던 이 부천의 팀 같은 경우에는 발인 다음 날 열린 경기에서 고인의 등번호 6번을 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전반 6분에요. 약 1분간 응원을 자제하며 추모 시간을 따로 갖기도 했죠. 사실 이제 방송을 함께했던 그 분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어요. 먼저 이 강정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MC였던 서장훈 씨가 근조환을 보내면서 조용히 추모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조용히예요. 여러분들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가짜 뉴스인데 뭐냐면 서장훈 씨가 그 빈소에 가서 이렇게 고성을 하면서 뭐 누굴 내쫓았다 이거 다 가짜 뉴스고요. 네. 조용히 추모를 했고 또 이 방송을 함께했던 이호선 상담가죠. 우리 행복한 아침에 가족이기도 한데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뜨겁고 치열하게 산 그리고 착하게 살다 안타깝게 떠난 이를 추모합니다. 이런 글과 함께 국화 사진을 올려서 그 어떤 추모의 마음,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방송 출연한 지 불과 2달 정도 만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죽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방송을 통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러한 개인사가 콘텐츠로 소비돼서 당사자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출연자의 사생활 그리고 이 심리적 고통이 극적으로 편집이 됐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노출이 돼서 사람들의 이 악플에 시달리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후에 이러한 반향에 대해서 좀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목소리도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의견을 의식한 듯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고인이 출연했던 회차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으로 응원을 했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연예계 이슈 두 번째 소식은요. 아주 반가운 스타의 깜짝 놀랄 만한 변신을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짜잔 58세 배우 무용수 핫 데뷔입니다. 무용수로 데뷔하는 58세 배우? 그 배우가 누구예요? 자, 누굴까요? 바로 뭐죠? 코리아 우리 국민 대표 배우였죠. 바로 최시라 씨입니다. 배우 최시라 씨가 무용수로 그럼 데뷔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진 공연을 연희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연희극 무대를 통해서 정식 무용수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무용극, 이제 연희극이죠. 연희극의 제목은 단심인데 이 심청을 소재로 한 그런 창작극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최시라 씨가 만든 역할은 무엇이냐? 이 심청이가 바다로 풍덩, 인당수로 풍덩한 다음에 다시 이 지상으로 돌려보내주는 용왕 있죠. 용왕 역할을 우리 최시라 씨가 이 여왕의 모습으로서
연기, 노래와 춤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죠.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나오는 특별 출연 아니고 비중이 큽니다. 최시라 씨 28살 아니에요? 58살? 58세예요?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더니 요 방송 최시라 씨가 보셔야 되는데. 아니 최시라 씨가 원래 무용을 전공했어요? 네, 최시라 씨가요, 내 몸에는 무용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무용을 굉장히 사랑하는 스타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릴 적부터 꿈이 무용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 무용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배우로 이 진로를 정하게 되면서 이 무용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꾸준히 무용과 이 인연을 이어왔었는데요. 1995년도에는 무려 17가지의 춤을 배워오면서 전설의 무용수 최승희 역을 연기하며 이 드라마를 통해 무용을 선보인 바가 있고요. 지난해에는 또 이 서울무용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현재 이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딸 김채니 양과 함께 무대에 오른 적이 있어요. 짤막하게나마 이 무용을 선보이면서 이 식지 않은 열정을 자랑한 바가 있는 건데요. 드디어 이번에 정식으로 무용수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최시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다라는 글을 남겨서 기쁜 마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평생 무용을 한 전문 무용수도 작품 하나 준비해서 무대에 오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최시라 씨는 더더욱 정말 큰 도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의 꿈, 이거를 이루는 무대인데 그래서요. 이 정식 무용수 데뷔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요. 말하자면 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계속 그렇죠. 연습에 연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아까 제가 비중이 크다고 했죠. 이 무려 이 공연에서 15분 동안의 출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특별 출연이란 말보다는 훨씬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이 최시라 씨도 이 무게감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우리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딸이 채나 씨가 한국무용 전공했잖아요. 딸한테 검사를 받는다 그래요. 엄마 이거 어때 하고 보여주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데 거기서는 팔을 더 둥글게 굴려. 막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조언까지 받으면서 연습하고 있답니다. 입시생인데요, 지금. 10시간이면? 이게 10시간. 최시라 씨가 우리하고 같이 가는 세대인데 아직도 저 체력과 유연성이 저만큼 대단하다는 그쵸. 거고 우리 때는 그 잡지 표지 모델 할 때부터 책받침. 여명의 눈동자. 그냥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시라 씨는 여전히 세월을 비껴갔네요. 맞습니다. 아까 이 58세라는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세월을 비켜가는 외모인데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탄탄한 몸매 그리고 이 정말 주름도 없는 이 피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위 방부제 미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이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이 티셔츠의 청바지, 이 패션까지도 완벽하게 소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시라 씨가 최근 SNS를 보면 이 미모 유지하는 거 수긍이 됩니다. 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너가 등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엄지척 칭찬을 할 정도로 운동에 굉장히 열심히 매진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 최시라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은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다는 걸 느낀다. 나는 사실은 오늘도 가기 싫어도 그래도 간다 라면서 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반성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28살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은영 씨가 이 방부제 미모 관리 비법을 좀 따라해봤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도 26살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방부제 미모의 비법을 한번 또 따라봤는데요. 그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초간단입니다. 바로 집에 있는 소주잔 요거 하나만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소주잔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큰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요거 이 컵에 있는 모서리로요. 두피를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하면요. 이러다 보면은 이 굳어있던 근육이 이렇게 또 뭉친 게 풀어지면서 이 림프가 또 순환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이 순환이 되다 보면 피부도 이렇게 좋아지고 거기다가 주름도 없어지고요. 붓기도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지금 눌렀는데 너무 시원한
시원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방부제 미모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 찾았다. 이거다. 네. 두피였군요. 술잔의 새로운 활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두피에 자극을 줘라. 지금 따라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예계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아주 길고 긴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떠나는 거, 이거 스타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스타들도 다음 한번 연예계 소식은요, 제2의 인생을 사는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스타 누군가요? 한 분은 말이죠. 여러분들 원조 액션 스타 김이라 씨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네. 이분이요. 70년대에서 80년대 아주 풍미했던 액션 스타거든요. 40여 년간 약 500편의 영화를 출연을 하셨어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 그런데 지난 24일 이 김이라 씨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마하바냐 스님이 되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야, 배우에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이 스님이 되신 거 맞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속사를 떠나서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면 머리를 딱 밀고 이 절에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일명 법명이라고 하는데, 이 김이라 씨가요, 지난 3월입니다. 이 삭발수계식과 함께 법명을 얻게 됐습니다. 일명 법기라는 법명을 얻게 된 건데요. 스님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스님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 혹은 계기가 있을까요? 김일혜 씨가 직접 밝힌 거예요. 지금껏 지어온 죄 지은 길을 다 속죄하고 싶어서다. 죄 지은 길. 사실 배우로서의 모습보다는 가정에서의 어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특히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김이라 씨 배우로서는 좋은 배우죠. 근데 이 남편으로서는, 가장으로서는 그렇게 살갑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1976년에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 요걸로 데뷔를 한 이후에 정말 뭐 액션 스타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는 영화, 시,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 보였는데, 제가 아내 김수현 씨를 예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에서 두 분이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김이라 씨는 재혼이고 김수현 씨는 아가씨예요. 그래도 사랑 하나로 결혼을 감행했고, 김수현 씨는 그래 둘이 다 하면 안 돼. 한 사람만 해야 더 잘 나가지 하고 딱 결혼하자마자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내조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김이라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새 조기 유학도 있고 애들 영어도 잘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금세 따라갈게. 하셔놓고 거의 12년, 13년 동안을 거의 오지를 않으신 거예요. 아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있으니까 막 한국에 남편 찾으러 올 수도 없고, 주변 친구들한테 수소문해도 수소문도 안 돼요. 그러는 사이에 김이라 씨 뭐 했을까요? 강남에 있던 아파트 두 채의 땅까지 다 100억 원을 탕진했다. 뭐 하느라고 사업에 손을 대면서. 근데 100억 원 탕진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기에 숱하게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요. 요 제보는 미국으로 계속 들어왔대요. 지금은 누구다. 그 스트레스에 우리 김수현 씨가 4개월간 청력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쁜 남편이었던 김이라 씨, 어떻게 정신을 차렸습니까? 네, 김이라 씨에게 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하고 싶은 욕망은 대단해요. 아쉬움은 없으세요? 없어. 너무 상남자였죠. 나는 이 사람이 불사신인 줄 알았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건강해서 이렇게 병원에 쓰러질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김이라 씨가 갑자기 쓰러졌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김이라 씨가 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데요. 그때 한달음에 달려갔던 게 누구겠습니까? 아내 김수현 씨였습니다. 김수현 씨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남편인데 내가 가지 누가 가냐라고 참
그 남다른 사랑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아내의 정성과 사랑 덕분에 재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 시로 대종상 나무조연상까지 수상하는 이 영예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뇌경색 이후에 거동이 불편하게 된 김일아 씨,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때 김일아 씨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눈치챈 사람이 또 바로 아내 김수현 씨였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가 이 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괴로울 거면 그냥 출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권했다는 거예요. 불교에 귀의하고 속세를 떠나서 수행에 정진해라. 지난 잘못을 참회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김수현 씨 역시 이 남편의 이러한 반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 김수현 씨도 똑같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김수현 씨 정말. 네, 끝까지. 그렇군요. 예. 김일아 씨 소식 들어봤고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스타 누굽니까? 네, Dreams Come True. 원조 걸그룹이죠. SES 슈 씨도 제2의 인생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SS 슈 씨의 소식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슈 씨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 규모의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서 방송에서는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입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BJ로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참 팬들이 실망을 했다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왜냐? 노출 의상을 입고 이 실시간 방송 중에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감사하다라고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아무래도 이 의상이 좀 노출이 있다 보니까 대중이 좀 정서상 이 모습을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번엔 좀 정말 제2의 인생 같아요. 지난 2월에 본인이 SNS에 도전은 새로운 창작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글을 며칠 뒤에 올렸냐면 제가 사실 그 채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출간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아이들이 생긴 뒤로는 더 하나라도 건강한 걸 먹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된 재료가 병풀이에요 하면서 그거를 원료로 한 어떤 건강식품의 개발, 투자, 연구 이런 거에 참여하게 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SES의 팬분들도 반기실 점잖은 제2의 인생 행보를 알렸습니다. 그럼 슈 씨가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 거죠? 일단 상처를 치료하는 그 연고 아시죠? 이 연고의 원료 중에 하나가 이 슈 씨가 선택을 한 바로 그 뭐랄까 약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분인데요. 이 약초를 건강식품으로 개발을 하면서 슈 씨가 농장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창고로 오가면서 정말 일에 열심히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마냥 행복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항상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늘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게 너무 좋다라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슈 씨가 개발한 상품 너무나 다행히도 출시 일주일 만에 5만 포가 완판이 됐고요. 우와. 이러한 결과가 슈 씨의 제2의 인생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고 하네요. 네, 그럼 슈 씨의 연예계 복귀 소식 들어온 건 있을까요? 사업도 잘 되고 연예계도 복귀할 것 같아요. SES로서는 아니고 단독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또 SNS에 사진 한 장을 지금 보시는 사진을 올리면서 최근에 좋은 곡을 받아서 제 얘기를 진솔하게 가사로 써서 그렇게 붙였다. 그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예계 복귀 시점이 언제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네, 스타들의 새 출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가족한테요. 헌신과 사랑, 희생, 아끼지 않는 스타들이 화제인데요. 이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은 나의 힘! 자, 이렇게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쏟은 스타들 두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족 사랑 대단한 스타 누군지 첫 번째 스타부터 만나볼까요? 네, 스타 만나고 싶은 분 하이! 포도 먹고 싶은 사람 하이! 혹시 이 포즈 기억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추성훈 씨 딸 사랑입니다. 아, 추사랑양 하면 국민 베이비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 네. 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맞아요.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빠 추성훈 씨 그리고 일본의 국민 모델로 불리는 야노시호 씨가 종종 공개하는 사진 그리고 영상을 보면 정말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일본에서 톱 모델인 야노시호 씨의 키가 173이거든요. 그런데 15세인 추사랑양의 키가 벌써 엄마를 훌쩍 넘었어요. 173cm를 지금 뛰어넘었고요. 가끔 이 여름 사진, 그러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은 사진을 올려주는 이 야노시오 씨의 사진을 보면 팔다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어머, 나중에 모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 추사랑양.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키운 것 같은 추사랑양이 그 큰 키에 또 아빠처럼 딱 할아버지처럼 유도복을 딱 입고 이 촬영한 그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요 지금 중요한 거는 오른팔 왼팔에 있는 이름이에요. 오른팔의 추성은 아빠죠. 왼팔의 추계이 우리 방송에서도 함께 봤던 추사랑양의 할아버지 그 딱 이름이 쓰여 있으면서 가족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뽐냈습니다. 야, 이거 저 유도하는 모양인데 저걸 추사랑양을 넘겼다가 그냥 아빠가 어떻게 여기에 아빠 여기에 할아버지 이름까지 새긴 이유가 있네. 네,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 추성호 씨의 아버지 고 추계이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에 향년 73세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전국체전까지 출전한 제1교포 유도 선수 출신이었던 고인은 아들 추성훈 씨가 유도를 처음 시작할 때 유도를 가르쳐주면서 유도복 띠를 허리에 늘 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성훈 씨 역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유도복을 입혀드리고 이 띠를 매드렸다라고 합니다. 추사랑양 역시 이렇게 이 할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뒤에 이 칠판에 예의범절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딱 적힌 이 유도복을 입은 화보를 공개한 거죠.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추사랑양 눈가에 눈물이 맞아요. 보이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방송에서 다정하고 항상 나를 배려해 주시던 분이었다 하면서 사랑하고 보고 싶다 얘기를 하다 그냥 왈칵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야노시오 씨가 걱정을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랑양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 이 사람의 죽음이 사랑이 안에서 큰 트라우마가 돼서 울기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 이렇게 걱정한 적이 있는데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좀 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야노시오 씨 엄마가 보기에는 아 이제 좀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안도를 하고 있다네요. 네, 진짜 그 추사랑양은 우리가 그 랜선 이모로 맞아요. 다 같이 마음으로 키웠잖아요. 너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추성훈 씨 가족 외에 또 가족 사랑이 대단한 또 한 명의 스타 누굴까요? 네, 활동을 중단한 지 4년 만에요. 가족의 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배우가 있는데요. 아내분은요, SNS를 통해서 마치 사건 르포 특집처럼 삽시간에 방송을 만들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권호중이라는 배우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랑을 또 다시 조명할 수 있기를 라며 감사의 인사를 또 했는데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개성파 배우 권호중 씨입니다. 아, 권호중 씨가 4년 만에 연예계로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21일에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의 VIP 시사회가 열렸어요. 마동석 씨 주연이고 오는 30일 개봉하죠. 이 4년 만에 권호중 씨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는데 그럼 왜 4년 동안 뭐 했을까? 바로 아들을 위한 아빠 권호중의 선택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활동까지 중단했다는 거예요? 네, 권호중 씨의 아들이요. 전 세계에서 딱 15명만 겪고 있는 아주 희귀한 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25% 정도 지능 그리고 운동 그리고 언어 능력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달 장애의 특성이 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대사 문제로 걷는 게 또 힘든 이런 병명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권호중 씨가요, 연예계 활동 대신에 가족에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하거든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2020년도가 되게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집사람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우리 아이도 아프고 이게 가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번호를 바꾸고 다시 이제 우리 가족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거 더 좋아했지 뭐 이랬거든요. 그건 딱 술 끊고 오롯이 이제 아내와 가족한테 있었어요. 24시간 365일 같이 아내랑 4년을 있었어요. 이 아예 번호까지 바꾸고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네요. 사실 권호중 씨가요, 연예계에서 유명한 주당, 이 후배들하고 선배들하고 술자리 갖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희병,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소식을 접하고는 술을 끊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가지고 있던 막 1,000만 원에 달하는 술을 버릴 정도로 내가 이제 아들에게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데리고 이걸 고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전국 병원을 다 아들을 데리고 순회한 건 물론이고요. 이걸로 부족하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정도로 와 정말 진한 부성애가 느껴지죠. 네, 권호중 씨가 쉬는 동안 아들을 위해 한 행동이 또 있다던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고 정말 눈물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권호중 씨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시절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정말 참 말을 하면서도 너무 속상한데 이 가해자가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파편이 아들의 목에 튀어서 목에 이제 좀 박히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말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는데 권호중 씨가 아빠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나서면 연예인이 나서는 거니까 이게 일이 너무 커질까 봐 그럼 아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마 나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대응을 당시에 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아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좀 트라우마를 호소를 했다라는 거죠. 권호중 씨가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후배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가해자를 좀 때려줘라.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가 가해자인 척하고 내 아들을 만나서 사과를 좀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연기를 해달라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후배가 한강에서 교복을 입고요. 꽃을 들고 나타나서 이 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권호중 씨가 느끼기에는 아들이 그냥 다 아는데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 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아이고 정말 활동을 쉬고 있는 그 4년 동안에 권호중 아빠의 사랑과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들 특수장애인 전형으로 해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걸 도왔고 또 무사히 대학 졸업하는 걸 2023년까지 도왔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들이 연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한 근황도 아빠 권호중 씨가 알렸는데 아내도 이 아들의 내 아들의 근황을 알리기도 했는데 뭐였냐면 이 아들이 성경 필사를 스스로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아들의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요것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이 엄마 아빠가 보여줬습니다. 네, 엄마 아빠의 사랑 그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자, 은영 씨, 지금부터는 연예계 스타들의 랭킹을 또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또 보시는 분들은요. 아주 당 충전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달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지금 요즘에 연예계에서 결혼 러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김종민 씨, 심연섭 씨, 뭐 박현호 씨 이렇게요. 결혼 초보인 분들, 결혼 생활 초보인 분들한테요. 아주 결혼의 정석, 교본과도 같은 그런 모범적인 아내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 연예계 대표 사랑꾼 팔불출 애처가 베스트 3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넘어섰으니까 출근들 하셨을 테니까 다 계실 때 이랬으면
오늘이 휴일이면 좀 부담스러운 코너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네, 출근들 하셨을 겁니다. 뭐 1위는 단연 저 최수종 씨 아닌가요? 최수종 씨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그 양금명만 바라보는 그 양관식의 그 모습. 금명이가 아니죠. 그 와이프. 애순이죠. 남편 관식이. 관식이병 유발자입니다. 양관식 캐릭터도 정말 그야말로 판타지 남성상으로 떠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갈게요. 이런 판타지 여러분들 가상인물 저희가 이거 다 빼고 갔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가상인물 같은 천상계의 사랑꾼 최수종 씨 일단은 또 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베스트 3에 올라갔을까요? 연예계 팔불출 베스트 3 이분은요. 연예계 이 3인데요. 왜 3인지 모르겠네요. 연예계 자타공인 사랑꾼이죠. 바로 차인표 씨입니다. 오, 이분은 1등 해도 되는 분인데 맞아요. 차인표 씨하고 최수종 씨는 거의 애처가로 견줄 만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견줄 만한 분이죠. 특히 차인표 씨는 경처가 나한테 뭔가 장점이 보이신다면 그건 다 우리 아내 신혜라 씨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차인표 씨, 이 인꼬 부부가요 지난 24일에 결혼 30주년을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념 여행을 갔는데 사진 올렸는데 30년 된 부부가요 이거 얼레리꼴레리 하면 안 되죠. 막 손 잡고 다니고 저렇게 막 무슨 20대 대학생 부부 마냥 와 바디도 20대 같아요. 네, 막 이렇게 저렇게 부부 셀카 찍어서 올리고 이런 모습을 자랑했는데 이런 게요 연출된 모습이 아닌 이거는 차인표 씨의 그 끊임없는 무궁무진한 애정 표현 덕이 아닌가 싶은데 세상에요 하루에 이 말 사랑해를 5번이나 한대요. 아니. 네, 사실 현실입니다. 아이한테? 아이한테 그러지. 아니, 씨한테. 그래서 장영란 씨가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우리 남편 보면서 진짜 최고의 사랑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인표 씨 하는 걸 보고 백기를 들었다. 형부가 최고.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야, 사랑해라는 말 이게 5번이 아니라 저는 5년도 더 들은 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우리 신혜라 씨한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하는지 증거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가족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진짜 변함없이 사랑해줘. 진짜 변함없이 사랑해줘. 이렇게 정말 노화와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형부 덕분인가? 남편. 나 금쪽 녹화할 때 깜짝 놀랐잖아. 중간중간 전화가 오는 거야. 맞아. 언니, 그럼 혹시 다시 태어나면 임표 형부랑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결혼. 아니, 누구와도 안 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언니 약간. 언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주문 안 할 건데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임표 씨랑 하지.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이거는 보통 잘해서는 이런 말 못하거든요.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차인표 씨의 이상형이 그럼 신혜라 씨였던 거예요? 일단 1994년 드라마 사랑은 그대품 안에서 이 차인표 씨 그리고 신혜라 씨를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차인표 씨 이 드라마에서 만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강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 호감이 싹트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 박은영 씨랑 저 이렇게 싱글들이 참고해야 될 이 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혜라 씨가 먼저 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혜라 씨가 차인표 씨를 이 집에다가 차로 운전을 하면서 데려다 주는데 운전할 때 보조석에 이제 차인표 씨가 타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쪽 손을 이제 옆에 딱 둔 거죠. 나 한 손으로 운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혜라 씨가.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한술 더 떠서 그 남은 손으로 손잡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혜라 씨 결국 차인표 씨 손을 덥석 잡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1995년도에 부부의 연을 맺고 30년 동안이나 인꼬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은영 씨 운전 잘하잖아요. 저는 운전대만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 한 손 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나오면 두 손이 다 놀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더 서글퍼지겠는데 두 손이 다 노는데 할 일이 없네. 이런 차인표 씨 정말 탈불출 애청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요, 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울리는 선물, 진심 어린 편지가 아닐까, 손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인표 씨가 결혼 첫날 밤부터 신혜라 씨에게 바로 이 편지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신혜라 씨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편지 약간 맛보기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반지 한 개에 달랑 주고 나는 공짜로 당신과 결혼을 했어요. 이등병 때 한 결혼이지만 자신 있었어요. 제대만 하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면서 여유롭게 살 자신이.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나만 여유롭게 살았네요. 당신은 억척스럽게 살았네요. 난 당신의 큰 아기인 게 너무나 행복했지만 당신은 참 힘들었죠. 앞으로는 당신이 나의 큰 아기가 되세요. 서툴지만 노력하는 당신의 아빠가 될게요. 당신은 오래만 살아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곳곳에 카메라 남자 감독님들이 아하라고 지금 탄성을 내지르고 계십니다. 그 집에 남편분들은 다 출근들을 하신 거죠? 저는 이 한 장, 대본 한 장 들고 집에 가려고요. 예. 남편 앞에서 읽어줄 참입니다. 자, 근데 두 분의 이런 모습이 정말 다른 부부들, 많은 부부에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특히 선행을 또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선행은 사실 연예계에서 너무나 유명한데요. 일단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의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아주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 입양이죠.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2005년 그리고 2008년도에 두 딸을 공개 입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에 대한 이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첫째 딸이요, 미국 명문대인 버클리대에 입학한 사실이 전해져서 두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 그리고 공개 입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아이와 부모 그리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주는 모습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3위가 이 정도인데 2위하고 2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나오나? 2위, 1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 팔불출 애처가 스타는요. 바로 안 돼! 나쁜 남편 안 돼! 개그맨 김원일 씨입니다. 김현우 씨도 뭐 워낙 유명해요. 다정한 남편으로. 아유,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부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김원효 씨 일명 이 개그계의 최수종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스윗한 남편인데요. 아내 심진아 씨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을 하는 애처가 중에 애처가입니다. 아내를 부르는 애칭도요. 효나라 심공주라는 이 닭살 생각은 물론이고요.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이 겁 많은 이 심진아 씨가 홀로 밤길에 무서워할까 봐 어디에 가더라도 이 마중을 나가는 남편이에요. 심지어 이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는 심진아 씨만을 위한 맞춤형 남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같은 방송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맞아요. 직업은 같죠. 코미디언, 개그맨. 근데 소속 방송사가 다르잖아요. 접점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밥을 먹게 됐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김원효 씨가 30일 동안을 심진아 씨 집 앞에 가서 밥하고 술을 사주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우리 심진아 씨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샤샤샥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둘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간 거죠. 심진아 씨가 그 영화관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 나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또 김원효 씨가 계속 영화관에 가서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게 해주세요 했지만 극장에서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했지만 결국 승낙을 받아내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올리게 해놓고 김원효 씨 뻑이 없느냐? 아니라 와 우리 진아가 우리 아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다.
야, 찐 사랑꾼이네요. 네. 근데 또 김원효 씨가 이거만큼은 최수종 씨를 능가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벤트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연예대상에서 받은 이 트로피가 있어요. 코미디 부분 우수상 트로피가 있었는데 이걸 집에 들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트로피에다가 위드 심진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심진화 씨 생일에는요. 방송 대기실까지 찾아가서 생일 파티도 열어준다고 하고요. 또 러브스토리를 담은 이 생일송을 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진화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 택배 상자 속에 들은 이 편지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니 마지막에 이 침실에 이 위치에 있었대요. 근데 김원효 씨가 이 얼굴과 가슴에 리본을 붙인 채 입에는 장미꽃을 딱 물고 있었던 그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김원효 씨가 정말 이벤트 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부작용도 있어요. 먼저 심진아 씨한테 끼치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뭐 어디를 딱 갔다 그러면은 오늘은 또 무슨 이벤트가 준비됐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그런데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저 김원효 씨 요거 칭찬하고 싶은데 뭐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그냥 만약에 심진아 씨가 와인 한잔 하고 싶다 이러면 갑자기 수트를 딱 입고 와서 딱 서빙을 고급 레스토랑에 막 온 것처럼 이런 모습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김원효 씨와 심진아 씨 부부 사는 모습에 다른 부부들의 부부싸움이 유발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 부부가 부부싸움 유발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국에 계신 남편들 나도 김원효의 한 100분의 1만 해보자 이렇게 하면 화목한 가정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나는 바로 드는 생각은 왜 그러고 살지? 농담입니다. 네, 제가 알아요. 농담이실 거예요. 난 진지한데. 근데 남편. 그렇죠. 현실 남편. 네, 그러면 지금 꿈의 남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네. 그 이벤트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하나 그 빅 이벤트를 또 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 이벤트가 정말 아내의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요. 이 장모님 칠순잔치까지 또 특별 이벤트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벤트를 벌였을까요? 4위 김원효 씨 한번 만나보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정수 씨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장모님 우리 칠순잔치를 위해서 또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누가? 네, 마음에 준비됐나요? 네.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진아 엄마,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김서방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당신한테 마음을 전해보내. 원효한테 내가 안아주고 싶다. 아이고.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고. 야, 홀로 칠순을 맞이한 장모님을 위해서 영상을 띄우면서 장인어른의 생전의 모습과 목소리로 야, 이거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사위한테. 네, 맞습니다. 심진아 씨가요, 평소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잘 챙겨주는 김원효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남편에게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통 큰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김원효 씨가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데에는 심진아 씨의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잘 웃는 기분 좋은 리액션도 한몫을 한다고 하는데요. 손뼉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티키타카 호흡이 잘 맞는 부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2위까지 만나봤는데도 참 뭔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1위는 누굴지 정말 궁금한데요, 은영 씨. 네, 연예계 팔불출 애처가 이렇게 든든한 이 3, 2위를 제치고 도대체 1위는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위는요 태진아 씨입니다. 예.
태진아 씨를 팔불출 애처가 1위로 꼽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태진아 씨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선 아내를 지칭하는 옥경이라는 노래를 또 발매를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아내분을 회장님, 중전마마 이렇게 또 부르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뭐니 해도 이 뭐니라고요. 전에 또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 이야기를 하신 바 있는데요. 매년 1억 원이 든 통장을요, 이 아내분한테 선물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그마치 33년간. 야, 들어있는 그 통장을. 이거 너무 사랑꾼 아닙니까? 이거 증여세 내야 돼. 아내여도 내야 돼요. 근데 아내 이름 넣은 노래는 옥경이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 노래가 탄생됐을까요? 이 노래 사연 참 길고 길지만 쫙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태진아 씨가 오래 무명 끝에도 결국 뭐 한국에서 그렇게 뜨지 못하고 자의반 타의반 1980년에 미국으로 도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고생하다가 딱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바로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탁 들어오는데 뭔가 이 뒤에서 뭐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애를 했는데 이제 이름이 이옥형 씨죠. 옥형 씨 보기에는 옥형 씨가 좀 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하고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태진아 씨가 모친 상을 당하자 막 슬피 우니까 그래 내가 만나줄게 그만 울어 요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1981년 뉴욕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세상에요. 이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요쪽 장모님 여기 두 사람 요렇게 신혼생활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절호의 기회를 잡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노래를 내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 옥형이를 옥경이로 바꿔서 1989년 발매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태진아 씨 제2의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태진아 씨가 아내 껌딱지가 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그 사연 듣고 싶은데 5, 6년 전입니다. 태진아 씨가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건데요. 바로 옥경이 주인공, 이 태진아 씨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방금 식사를 끝났는데도 밥을 먹었냐라고 묻는 등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중증 치매로 넘어가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서 호흡이 가빠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 태진아 씨가 항상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아내는 태진아 씨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는 등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내가 혼자 밤에 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지기도 해서 이 특단의 조치로 태진아 씨가 자신의 손목과 아내의 손목을 묶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기도 했었죠. 5, 6년째 지금 간병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태진아 씨가 우리 아내 치매가 좀 멈춘 것 같아요.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더니 요즘에 여보라고 불러요 하면서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아이고 참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따스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1.4도로 출발하면서 현재 기온은 13.8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서 기온은 훌쩍 올라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메말라 있는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납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 한때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서울이 26도, 전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다 싶을 정도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과 고온 현상은 내일 꺾이는데요. 내일 전국에 최대 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에 그치면서 양이 적은데요. 이 정도의 비로는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비는 종일 내리다 밤이면 그치는데요. 금요일에는 다시 막다가 토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5일 콜드플레이의 단독 내한 공연이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 직후 고양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회자되며 K-팝과 글로벌 대중음악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떠올랐는데요. 대형 공연의 개최로 수많은 관람객이 고양시를 찾으면서 공연장 주변 상권은 물론 숙박, 외식, 교통 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은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가 아닌 다음 공연이 기다려지는 도시로 고양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 얘기할 거예요.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마지막 날이죠. 네, 4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5월 또 힘차게 시작해야겠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